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소식도 아닌데 물가 뭐 많이 오른 거 속에 나온 거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싸고 정비시업 기대감에 따라 서울 전체 주택거래는 66%가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거라는 거고요. 2010년 빼닮은 집값 암흑기, 자기금이 더하다 말하는 이유, 여기 한번 자세하게 봐보도록 해보고요. 동탄 중심의 주거용 오피스텔 400실 분양합니다. 경매 감정가 집가 하락대 잊지 말아야. 한국경제신문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파트고요. 금리 인상 여파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고가 줄고 중저가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대우건설 프로지오 입주민연 발코니 막혀 있고요. 거리 절벽 지속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최다입니다. 양극화 현상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잠깐 6일 동안 세주택 보이는데 중과세가 나와서 법원이 부당하다고. 하여튼 전 정부 애들 짜증나죠. 국민 재산권을 강탈한 놈들. 있는 사람 뭐 뺀다는 게 그런 용으로만 무조건 어디 한번 매일경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10년 빼닮은 집값 암흑기 지금이 더하다 말하는 이유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추락하는 집값 금융위 때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쭈루룩 금융위기 발생 때 쭉 떨어지고 있죠. 보험자료 주택 공고 시작 쭉쭉 해서 그 다음 금융위기 발생이 2007년 8년 그때도 그래도 7.2%네요. 2012년에 마이너스 6.85%로 쫙 빠졌네요. 이제 코로나 사태 그 이전에서 쫙 빠졌고 미국 기준금리가 동반급등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에 쫙 빠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공통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6년 있었죠. 30% 이상 폭등,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등 2008년 5.25%에서 2009년 2%까지나 2011년 3.1%까지 상승했습니다. 공통점 장기간 이어진 집값 급등 피로감,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 서울 주택 구입자 부담 지수 역대 최대, 그 다음에 시장 누르는 부동산 규제, 최근 초과 이익 환수자 분양가 상한제 등, 그 다음에 기준 경제위기가 올라오는 기준금리, 코로나 팬데믹 0.5에서 올해 8월 2.5%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차이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는 매년 34,000만 웃돌던 입주 물량 38%. 차이점. 입주 물량 추이 꽤 차이나는 전세가율이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 상황. 내년 22,425가구에 불과한 입주 물량. 전세가율 54.10%인가요? 자, 불과 1년 사이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빠르게 달리던 계기판이 바늘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조정기 확실히 들어갔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폭락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는 관심사는 지금 상태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장기 하락세로 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그칠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가장 비슷한 분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장기 하락 가능성을 가져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을 덮쳤던 부동산 침체와 지금 시점인 부동산 시장 상태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금융위기 후 강남 재건축 세대 30% 빠졌습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후 지금 사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장기간 이어진 집값 급등세인데 시장의 피로감을 느끼고 하락의 피켓거리를 찾고 있다는 뜻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서울 집값이 2004년 잠깐 떨어졌던 시기를 제외하면 2002년, 2006년 폭등기를 포함해 2000년 이후 무서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도 2014년 상승 방향한 듯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급등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로 인해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예측합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직전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개제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의 도입이 확대됐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려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고가 아파트 대출
축소 등이 이루어졌고요. 둘 다 부동산 시장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락세가 정점에 달했던 2012년 7월 부동산 124 지수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금융위기 직전보다 7.5%가량 하락했고요. KB국민은행 지수로 4.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지수로 기준으로 9% 떨어졌고요. 특히 강남 재건축 하락폭이 30% 전에 서울 평균보다 훨씬 컸고요. 강남 재건축 상징인 음마아파트 실거래가는 2012년 2월 77 기준 7억 9천만 원, 8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최고가 대비 30%나 급락했고요. 같은 해 3월 개포주공 3단지 전용 3.36제곱미터가 5,405만 원 실거래되는데 이는 최고가 7억 4,500만 원에 비해 27%나 빠진 가격이고요. 앞으로 서울 아파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 서울이 평균 10% 내외, 재건축이 평균 30% 하락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해보고요. 10년 전보다 심한 버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일반적인 사람의 감당의 벅찬 수준으로 넘어갔다는 것인데요. 버블이 심하게 끼인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세로 돌아서면 상황이 걷잡스럽게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원에 따른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3 집계됐고요. 주금공에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2004년 이에 가장 높습니다. 특히 200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득의 5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위소득가구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부담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전 부동산 호황기 때 가장 높았던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4입니다. 거래 절벽도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불황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가장 적은 시기가 2012년 4만 1079건이었는데 2000년 10년대 초반 최악의 불황 때도 서울 아파트 매년 5만에서 7만 건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는 9,081건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대로는 올해에 2만 건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집값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경제 충격 아직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며 수년 동안 불황이 지속되는데 지금은 집값 약세 원인이 그때와 다르다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과 장기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은 원인으로 꼽히지만 명확한 요인이 없다는 의미고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금리. 지금까지 집값 상승세를 주되어온 저금리 상태는 힘이 빠지고 있고요. 무섭게 오르는 금리와 모든 부채를 따지는 DSR 시행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졌고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금융위기 이전 금리는 5.25% 위기 발생 이후 2009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 내려갔습니다. 이후 금리가 슬슬 올라 3.25%까지 갔지만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고요. 하지만 최근에 기준금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절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약 1년 사이에 2.5%까지 급등했고요. 속도와 방향성이 2010년 초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빠르고요.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신규 취급의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52에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6% 전달했고요. 전달보다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2014년 1월 4.17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고요.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상 KB국민신한 하나 우리은행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가 이미 6%를 넘어섰고요. 문제는 운용권 대출금리가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최근 발표된 8월 미국 소비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긴축 모드로 확실시됩니다. 지난달 미국 시판이 전월 대비 0.2% 상승과 전문가들은 0.8% 하락을 점쳤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당장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리가 채권금리가 요동했고요. 은행권 안팎에서 연내 대출금리 상단 8%대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요. 8%대 주담대 금리가 등장할 것을 경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고요. 은행권 경기는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전세가율 급등 공급이 구조기 급락 위험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으로 금융위기 직후와 지금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를 들어 이번 하락세가 장기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정비사업 규제를 위한 공급 부족, 꾸준한 전세금 상승에 따른 높은 전세가율입니다. 먼저 각종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2007년까지 부동산 경기 흐름이 좋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았고요. 이때 준공한 물량 2008년 이후 세규모 미분양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미분양 가구는 전국적으로 16만 5천여 가구, 수도권만 2만 7천여 가구에 달했고요. 반면 지금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 4천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만 가구 안팎이 그칠 전망이고요. 2010년대 초반으로 서울 입주 물량은 매년 3만에서 4만 가구가 웃돌고요. 주택 수급 상황을 보면 주택 보급률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특히 주택 부족이 심한 서울은 2020년 기준으로 94.9% 기록해 주택이 일반 가구보다 20만 가구가 적습니다. 94.9%는 거의 10년 전 수준인 2012년 94.8%입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전세가율도 금융위기 지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가율 금융위기 당시 38.18% 났지만 현재는 54.7% 수준으로 16포인트가 가량 차이가 나고요. 물론 금융위기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교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이 나타나기 이전인 과 이후에 전세가의 최고점을 비교하면 상대적인 추산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전세대출이 없을 당시 역대 최고점은 64.6% 존재할 때 75.1%입니다. 부동산 전문 블로커 3토씨는 전세대출이 전세가의 10포인트 정도 높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의 50%선 무너지면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선진국도 예의가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집값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스웨덴 작년 대비 10% 안팎 7월 미 주택가격이 3년 만에 하락하고 있고요. 실로버스 제한 고려해야 할 때 그동안 부동산 시장으로 우리나라만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파트다운 공급은 미국, 유럽 등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부동산 폭등을 시켰고요.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각 나라 금리 인상에 따르면서 한껏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꺼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몇 달 전만 해도 부르는 게 갑이라는 말이 나오던 미국 집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모기지 데이터부터 블랙나이트 조사하면 미국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77 떨어졌고요. 월간이 기준 3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2011년 이후 최대폭 하락폭입니다. 블랙나이트는 평균 수치로 보면 낙폭이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제네시아 마이너스 10, 시애틀 마이너스 7.7, 샌프란시스코 마이너스 10.4, 샌디에고 마이너스 5.1, 로스앤젤레스 마이너스 4.4, 덴버 마이너스 2, 주요 중서부 도시는 몇 달 사이에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졌고요.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도 미국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1 하락했다고 밝혔고, 진로 조사에서는 월간 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2년 처음이고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캐나다 7월 평균 집값이 올해 초 사상 최고치에 8% 가까이 하락했고요. 뉴질랜드 역시 7월 집값이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11% 급락했고요. 2020년 팬데믹 이후 최대 월간 낙폭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 시장 중하였던 스웨덴에서 주택가격이 올해 봄 대비 8% 떨어졌고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 플랭크에 따르면 브라질, 칠레,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지역에서 가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감안한 실질 주택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부분 변동금리를 채택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금융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경제 전문가들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주택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올해 주택 22.4%, 기존 주택 17% 감소 급감하고 내년에는 주택 판매 8% 하락, 기존 주택 14% 하락, 줄어드는 침체를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침체의 이유는 금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곡물가, 유가 폭등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올해만 해도 4차례 올라 연초 0.25에서 2.5까지 인상됐고, 시장에서 연말금리 4%를 넘어선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모기지 금리가 작년 말 3%에서 6% 치솟았고요. 블룸버그 역시 비슷한 이유를 들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이 시작한 2030 MZ세대의 층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택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금융위기와 2008년 리만 서클을 예측한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최근 야후파이 파이낸셜과 인터뷰에서 주택거리와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여러 조짐이 있는데 재앙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재앙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지금 상황이 매우 닮아 보이고, 그때와 비슷한 정도로 경제 상태가 나쁘다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시작했다,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났으니 징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결론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